안녕하세요. 통일담담의 조수빈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도 가슴 아픈 민족의 비극 이산가족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문인철 서울연구원 연구위원님 그리고 전주옥 씨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우리 대한민국은 그래도 이산가족 상봉 사업에 대해서 상당히 적극적이에요. 문제는 북한이 계속 거부감을 느낀단 말이에요. 근데 좀 걱정이 되는 게 남한에 계신 분들은 사실 불이익이 없거든요. 내가 북에 둔 가족이 있다고 해서. 그렇죠. 근데 북에 있는 이산 가족들은 너 남한에 가족 있어? 그렇죠. 너 탈북할 수도 있겠네? 너 연락해서 그렇죠. 나갈 수도 있지 않겠어? 그래서 불이익이 있지 않을까 좀 걱정되는데 어떤가요? 사실 불이익이 있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에서는 아시겠지만 그 성분 개념이 좀 있습니다. 철저한 계급 사회죠. 그러다 보니까 월남자 실향민 같은 경우에는 배신의 개념이 들어가게 그렇죠. 됩니다. 배신자. 예. 그래서 뭐 반혁명자, 뭐 반동분자, 뭐 이런 좀 그 낙인이 좀 찍혀 있고, 남쪽에서 이제 북쪽으로 가게 된, 혹은 뭐 남쪽에 가족을 둔 이제 그 이산가족의 같은 경우에는 남한 체제가 뭐 싫어서 왔거나, 혹은 뭐 남한으로부터 왔으니까 좀 뭐 대접을 받을 수 있다,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은 북한 당국 입장에서는 남한에 가족이 있다고 한다면 언제든지 연결이 될 수 있다라고 하니까 이제 감시의 대상. 그렇죠. 감춘다고 해도 이게 알게 돼 있고 주위 그 이웃들이 이제 좀 약간 꺼리게 되는. 그래서 저도 뭐 이제 연구하면서 기사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접했는데 약간 따돌림 비슷한 것도 당한 경험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신 분들도 좀. 그럼 거기서 이산가족 상봉할 때 신청하시는 분들은 대단한 용기를 갖고 나오시는 거네요. 어떻습니까? 아마도 정부에서 검증이 된, 그나마 사상적으로 검증이 된 분들 위주일 거고요. 네. 그리고 상봉 대상자가 되면 교육을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철저하게. 다시 한번 교육을 좀 받고 이 사람이 속된 말로 배신을 안 때릴 거라 이렇게 할 수 있을 정도가 되죠. 그래도 어떻게든지 간에 외부하고 접촉을 하게 되면 소위 말하는 체제 오염의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네, 그렇죠. 왜냐하면 사실 북한이 저렇게 철저하게 문을 닫고 있는 이유는 외부의 소식, 소위 말하는 자유의 바람을 막고 싶은 가장 크기 때문에 항상 의심의 눈초리를 보고, 그렇다 보니까 좀 이산가족 문제도 굉장히 정치적으로 접근하고 좀 꺼려하는 게 있는 것이죠. 지금 남북 관계가 경색되다 보니까 이산가족 상봉이 끊긴 지가 벌써 5년이 넘었습니다. 네. 그런데 제가 보니까 연구위원님이 소속이요. 서울연구원이라는 지자체 연구원이잖아요. 네. 이산가족 상봉 사업이라는 게 사실 정부 사업인데 이 서울시 쪽에서 이런 연구를 하게 된 목적이 있을까요? 큰 문제의식은 네. 그동안 남북 교류협력이 사실은 북한 주민에게만 일방적인 어떤 그 혜택이 가지 우리 국민 혹은 시민이 그 체감하고 어떤 이익이 있느냐 하는 어떤 문제 제기가 항상 계속되어 왔었습니다. 사실 이제 북한도 상호의 이익이 되는 어떤 교류협력을 좀 주장하기도 했었는데요. 네. 그래서 찾다 보니까 이산가족이라는 게 북한 이산가족도 도움이 되고 우리 이산가족도 도움이 되고요. 서로. 그렇죠. 우리 일반 시민들 그리고 우리 이웃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어떤 사업이라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것 같아요. 남한이 지금도 잘 사니까 도와줘야 된다는 생각이 많아서 도와는 주는데 어떨 때는 좀 손해보는 느낌이 든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제가 북한 분들, 탈북민들 만나보니까 북한 사람도 비슷한 생각한대요. 그러니까 주는 게 고맙긴 한데 우리가 뭔가 좀 뭐랄까요? 좀 뿔리고 싶진 그런 않다. 느낌이 싫은 거야. 네. 근데 이산가족 문제만큼은 너도 좋고 나도 좋고 좋다. 그렇기 그죠. 때문에 추진을 하셨다는 말씀입니다. 근데 서울시가요 지자체 최초로 서울시에 거주하는 이산가족을 지원하는 그런 조례 개정을 했는데요. 이게 네. 어떤 내용일까요? 2021년 12월 말에 이산가족 그 조례를 제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산가족 상봉 관련된 그 뭐 시민의 인식과 인식 공감대를 위해서 좀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뭐 이산가족 위로 사업이라든가 지금 현재 문제이기도 하지만 우리 분단 국가에 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산가족 문제는 사실은 우리 분단 국가의 어떤 과거이고 또 현재이고 또 통일을 지향하는 미래의 어떤 상징적 가치가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제 이산가족 문제 지금 많이 고령화로 많이들 이제 돌아가시고 계시는데 이산가족 문제에 대한 어떤 그 역사, 보전, 그리고 콘텐츠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것도 발굴을 좀 하고요. 네. 국제사회하고도 뭐 협력을 좀 해야 되니까
그런 문제들을 좀 서울시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하자 뭐 네. 이런 차원에서 좀 그런 내용이 담긴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네. 주옥 씨가 이제 안타깝게도 아버님은 거기서 돌아가셨지만은 다른 가족들은 함께 탈출하셨다고 제가 들었어요. 그렇죠. 네. 궁금해요. 그럼 다 이렇게 왔어요. 풍족하잖아요, 옛날보다는. 네. 그리고 좀 원하던 자유를 누리고 있잖아요. 그래도 고향이 그리울까? 말해 보이겠지만 그리울 때가 많습니다. 네, 뭐 개인차가 있을까요, 사실? 고향은 고향인 것 같습니다. 어떨 때 가장 생각이 많이 나요? 혼자 있을 때. 네, 뭐 이걸 말해 뭐 할까요? 이게 언뜻 이게 확 와요. 이게 뭐 울지 말고 얘기해봐요. 네, 이게 뭐 무슨 분위기 이런 게 상관없이 뭐 예를 들어서 이 친구가 막 내가 고향 얘기 막 친구들끼리 만나 수다 떠는데 막 우리 어릴 때 이렇게 했잖아. 근데 나는 여기에 공감할 수 없는데 그럼 뒷면 한쪽으로 나에게도 고향이 있는데. 근데 이걸 얘기할 수 없고 공감을 얻을 수도 없고 네. 나의 시절에 대해서 네, 어린 시절에 대해서. 그게 떠오르기도 하고 가족끼리 있을 때는 더 나죠. 사람한테 뿌리라는 게 이렇게 되게 무서운 것 같아요. 남북 이산가족 상봉이 사실 몇 차례 이렇게 진행이 됐었지만은 아쉬운 게 항상 그때마다 일회성 이벤트 네.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네. 연구위원님은 그간의 사업들 좀 어떻게 평가하세요? 사실 그 정권에 따라서 어떻게 평가를 하기보다도 이산가족 상봉 자체가 정치적 이벤트의 성격이 좀 강했던 것 같습니다. 맞아요. 네. 그래서 이게 선후의 문제가 좀 있긴 한데요. 근데 기본적으로는 남북 관계가 좀 개선된 분위기 속에서 이산가족 상봉을 하는 경우들이 좀 대부분이다 보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정치적 이벤트적인 성격이 좀 강하게 보였고, 그리고 상봉이 가장 중요한 문제이긴 하지만 상봉 말고도 뭐 다양하게 이산가족 문제 해결을 위해서 노력할 수 있는데 상봉 중심으로 접근을 하고요. 만나야 되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상봉 중심으로 접근을 하니까 일단 정부가 독점하게 되고요. 그리고 정부가 독점하다 보니까 다양한 사람들의 다양한 방식들을 역설적으로 제약하는 형태가 좀 생겨서 그게 이제 반복되다 보니까 악순환처럼 돼서 네. 결국엔 만나야 되는 거고, 만나려면 당연히 정부가 중심이 돼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남북 관계에 따라서 하다 보니까 정치적 이벤트적인 성격이 좀 강하게 나왔던 것 같습니다. 사실 뭐 동독하고 서독만 해도 그 통일되기 전부터 막 그렇죠. 왕래도 하고 편지도 네. 주고받고 했는데 요즘에 뭐 핸드폰 비대면으로 이렇게 네. 영상통화도 할 수 있고 그런데 방법이 되게 많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21세기고 이미 여러 차례 있었지만 화상 면담이 그래도 뭐 북한 세트상을 꾸려 넣으면 뭐 북한도 내부를 노출하지 않아도 되고 네. 좀 그렇게라도 생사 확인만이라도 좀 시켜주면 좋겠다. 네. 또 말씀하셨던 것처럼 민간 차원에서 이제 좀 할 수 있는 역할들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이산가족이라는 게 나랑 상관없는 얘기 같지만 저희가 따지고 보면 한 민족이고 각자가 다 이산가족인 거예요. 맞아요. 왜냐면 우리가 같은 민족인데 못 가고 있으니까. 네.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정말 자유롭게 왕래까지는 아니더라도 소통을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주옥 씨도 실향민이잖아요. 그렇죠. 앞으로 이산가족 교류 사업 한마디 좀 의견을 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탈북민도 포함시켜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쪽에서도 아직까진 정치적으로 많이 보지만 다 살기 정말 힘들어서 나온 사람이잖아요. 사람의 문제인데 탈북민을 포함시키는 순간 북한에 있는 가족들이 위험해지지 않겠어요? 그럴지라도 만나보고 싶은 사람들이 있다면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탈북민 수가 35,000명. 남아 계신 실향민이고 실측 수가 거의 맞먹는 숫자일 네. 것 같은데요. 탈북민은 점점 더 유입되는 상황이고, 그래서 탈북민도 가족을 네. 만났으면 좋겠다. 네. 중요한 말씀 해주셨어요. 연구를 하시면서 네. 구체적 연구는 안 하시더라도 이런 아이디어들이 좀 들어갔으면 좋겠다 하는 거 있으세요? 사실 그래서 이탈 주민들의 역할이 고향을 떠올리시면서 약간 울컥하시고 그리운 마음이 있는 것처럼 지금 이산가족분들도 그러실 겁니다. 그러니까 이탈 주민분들이 가서 여기는 어떻게 변했고 어땠고 하는 것만 들어도 그 이산가족들, 신양민들 굉장히 마음의 위안을 삼으실 네.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죠. 그런 역할을 좀 하면 네. 이탈 주민 분들도 서로 상호적으로 위로를 받을 수 있을 것 같고, 예, 역할도 할 수 떠올랐어요. 있을 지금 것 말씀하신 건데 이게 탈북
민들과 네. 그 지역 탈북민들과 네. 그 지역 이산가족 만남을 한번 네. 너무 어려운 게 아니잖아요. 너무 네. 이거는 한국에서도 개최가 가능한 거. 그러니까요. 네. 윗세대 분들이 쓰는 말이 인편에 기별을 한다는 음. 말이 있잖아요. 저희처럼 새롭게 유입된 사람들을 통해서 어찌 보면 기별을 받는 네. 너무 좋은 네. 것 같습니다. 네.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건 가슴 뭉클한 게 지금 저한테 막 느껴져요. 2회에 걸쳐서 통일의 필요성을 새삼 한번 느껴보는 남북 이산가족 교류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정말 이산가족분들 고령이신 분들도 참 많은데 좀 하루라도 빨리 좀 좋은 소식을 전해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통일 담담은 다음 시간에 또 새로운 주제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여러분 통일 담담. 감사합니다.